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보통 주변 지인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산화를 전달받고 제품을 만나게 되는데요. 저는 인터넷 검색으로 유산화를 만났습니다. 아이가 7살이었던 2015년 저희 아이는 매달 편도염으로 소아과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6개월간 매달 소아과에 방문하니까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매달 내원하게 되면 편도 수술을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입원한 적 한 번 없었던 아이라 수술을 시키기에 두려웠던 저는 면역력을 높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 검색 후에 한 블로그를 통해 유산화의 프로그라바놀 C300을 알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었던 저는 지역 맘카페에 유산화 하시는 분 연락주세요 라는 글을 남기게 되었고 얼마 후 유산화 사업하시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산이멀지와 프로그라바놀 C300을 소비하면서 1년을 지냈는데요. 1년이 지난 2016년 평범한 저희 가족에게 평범하지 않은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첫 여름방학 때였는데요. 여름방학을 맞아서 계곡으로 물놀이를 가자고 짐을 싸놓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이 든 지 한 10여 분 지났을까요? 아이가 이상한 소리를 내기에 저는 잠꼬대를 하는 줄 알고 아이를 토닥이려고 손을 뻗은 순간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불을 켜고 보니 아이는 눈이 돌아간 채 사지를 뻗고 벌벌 떨고 있었고 자라면서 열경련도 하지 않았던 아이였던지라 저는 그것이 경련인지 모르고 119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전화를 받은 119 상담사 분께서는 저의 상황 설명을 듣더니 아이가 지금 경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곧 멈출 테니까 안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아이는 곧 경련을 멈췄고 구급차를 타고 도착한 군산의료원에서는 경련이 멈춰서 더 이상 해줄 조치가 없으니 날이 밝으면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저희 부모는 계곡으로 가지고 가려던 짐을 그대로 챙겨서 전북대학교 병원으로 갑니다. 아이의 병명을 찾기 위해 입원을 하게 되었고요. 열흘간 입원을 하면서 뇌파 검사, 피 검사, 언어 검사, MRI, CT 등 여러 검사 후에 저희 아이는 양성 롤란틱 뇌전증이라는 아주 생소한 병명을 받게 됩니다. 뇌전증은 옛날 말로 간질인데요. 이 간질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사회적인 편견과 낙인이 심하기 때문에 뇌전증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불리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진단받은 양성 롤란틱 뇌전증은요. 4세에서 13세 사이에 아주 흔하게 발병하고 주로 수면 중에 경련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대 후반으로 갈수록 서서히 사라져서 뇌전증 중에서는 예후가 좋은 뇌전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 이후로 뇌전증 약을 오전 8시, 오후 8시 정확하게 12시간 간격으로 복용을 해야 했고요. 밤 10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했습니다. 10대 후반으로 가면 사라진다고는 했지만 이런 생활을 하는 저희 아이는 다른 아이들이 다 가는 졸업여행이나 수학여행을 가지 못해서 그곳에서의 추억을 만들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빨리 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으로 뇌전증에 좋은 것들을 찾다가 오메가가 뇌전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 진료 때 저는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교수님, 오메가3가 뇌전증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먹이면 좀 어떨까요? 교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무 도움 되지 않으니까 밥과 약만 잘 먹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 도움 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저는 먹이고 싶었어요. 그 당시 저는 뭐라도 했어야 됐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저와 유산화를 연결시켜 주신 분에게 아이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오메가3 외에 어떤 제품을 더 먹이면 좋을지 여쭤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제품들을 추천받아서 먹이게 되었고요.
저는 이 제품들을 정말 뇌전증 약 먹이는 것처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정말 이걸 빼먹으면 죽는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열심히 먹였습니다. 특히 바이오메가는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제품 중 하나였는데요. 그래서 아이를 깨물어 먹게 했습니다. 이 레몬 오일이 들어가 있어서 비린맛 없이 먹일 수 있었는데요. 이 바이오메가를 삼키지 못하는 연령대는 이렇게 씹어서 먹을 수 있도록 안내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정말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제품을 먹인 결과 저희 아이는 2020년 1월 병원에서 더 이상 내원하지 않고 굉장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네. 10대 후반으로 가면 서서히 사라진다고 했던 증상이 3년 5개월 만에 사라지게 된 것이었는데요. 네, 완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제가 아이가 뇌전증으로 투병 중일 때 인터넷에 가입했던 뇌전증 카페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뇌전증 기록이 남으면 군대가 면제된다. 그리고 경련을 자주 하게 되면 뇌에 스크래치가 나서 지적 장애나 언어 장애를 남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20살 넘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이를 서포트해주기 위해 보육교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방과후 지도사 자격증 등등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취업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사진 보시면 어떤가요? 네, 이 사진은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 앨범 컨셉으로 군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고요. 졸업여행도 잘 다녀왔습니다. 군대도 곧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상장들은 아이가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때 독서를 주제로 한 대회에서 상을 받은 상장입니다. 언어장애나 지적 능력에도 문제가 없어 보이죠? 네. 지금은 여느 중학교 또래 남자아이들처럼 사춘기를 겪으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의 체험 사례입니다. 아이는 꽤 오랜 시간 유산의 제품을 섭취하고 있었지만 저는 헬스팩 한 상자를 2~3개월에 걸쳐서 먹을 정도로 굉장히 불성실하게 제품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봄 저희 집에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남편의 확진을 시작으로 저희 아이와 제가 2~3일 간격으로 확진을 받는 통에 저는 한 2주 정도 출근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 당시 저희 직장 동료들은 기침을 하는 코로나 후유증으로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국립공원에서 해설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2주 만에 출근을 해서 기침 때문에 해설까지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다른 직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후유증이 없이 출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먹는 대로 살이 정직하게 찌는 체질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비염을 앓고 있었고요. 만성피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거실에 요가 매트가 깔려 있는데요. 이 요가 매트는 제가 요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 퇴근 후 누워있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퇴근 후에 앉아있을 힘도 없을 정도로 저질 체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에 출근해서는 900ml 텀블러에 하루 평균 4잔 정도의 아메리카노를 마셨고요. 오후 3시에는 탕비실에 들어가서 이제 과자나 군것질거리를 털어 먹었습니다. 또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족발, 떡볶이, 그리고 맥주를 마시면서 폭식을 했었고요. 저는 후유증이 없어야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제품들을 메가로 먹기 시작합니다. 제가 2주 동안 이 제품들을 메가로 섭취를 한 후에 정말 멀쩡한 상태로, 후유증이 없는 상태로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를 본 동료들이 저에게 살이 안 쪄서 왔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로 처방받은 약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삼시세끼를 열심히 챙겨 먹었고 또 집에 격리되어 있어서 활동량이 적었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동료들의 말을 듣고 체중을 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핫하다고 하는 다이어트 제품들 그리고 한약 다이어트를 했을 때도 그때만 잠깐 빠지고 다시 되돌아왔던 저의 체중이 무려 3kg이나 감량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이 빠진 것 외에도 영양제를 메가로 섭취한 후에 식단 조절을 하지 않아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비염으로 인해서 이제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면서 생기는 목 이물감이 완전히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고요. 출근해서 저는 아메리카노를 반잔 이상 마시지 못했습니다. 또 군것질 생각 역시 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식사량이 줄어서 저는 저녁 반 공기의 양으로도 식사가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저질 체력이었던 저는 일주일에 2번 서울 역삼 본사와 양재 됨 연구소 그리고 하루는 천안 RTS까지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또 저는 아침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양제를 메가로 먹고 난 이후에 아침잠이 줄어들어서 미라클 모닝을 하게 되기까지 했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 행복해 보이죠? 네. 제가 단순히 후유증을 막기 위해 먹었던 이 제품들이 저희 불편한 증상을 사라지게 해준 게 너무 신기해서 저희 스폰서님께 여쭤보니 미니 해독이 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신진대사가 활발하면 살을 빼려고 하지 않아도 살이 저절로 빠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제품 중에 메타볼리즘 플러스가 있죠. 네, 메타볼리즘은 신진대사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 메타볼리즘 플러스만 먹어도 살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또 저는 아이를 낳고 한 8년 동안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산후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기분 탓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이에게 짜증이 나고 우울해도 저의 잘못이려니 생각하고 이렇게 육아서만 사보았는데요. 이렇게 무지하게 병세를 키우는 동안 산후우울증은 합병증처럼 공황장애를 데리고 와서 저는 2018년도부터는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랜 시간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면서도 낫지 않는 이 병에 지쳐서 저는 2021년도에는 하지 말아야 될 시도를 하면서 폐쇄병동에 한 달간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네, 태어난 후로도 3개월에 한 번씩 서울의료원의 내원에 진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저는 미니해독으로 불편한 증세가 많이 사라졌지만 공황장애가 영양제로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1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그네칼 D로 공황장애가 좋아진 사례가 있다는 스폰서님의 말씀에 미니 해독 후에도 마그네칼 D를 메가로 먹기 시작했고 이렇게 메가로 먹으면서 공황 증세가 서서히 사라져서 올 5월에는 공황장애 약을 완전히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주변에 짜증 섞인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마그네칼 D를 추천해주세요. 네, 이 마그네칼 D와 함께라면 육아가 조금 수월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오랜 시간 유산화의 제품과 함께했지만 사업의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의 현실과 직장 생활에 만족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점점 늘어나는 업무량에 비해 늘지 않는 월급을 보면서 회의감이 들게 되었고 20년 넘게 근무했지만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퇴직하는 선배 해설사를 보며 이렇게 살다가는 나의 노후도 달라질 게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타이밍에 유산화의 사업 설명을 듣게 되었고 이 일이라면 나의 경제적인 상황에서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노후도 준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인업을 하고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소비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소비자가 예비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섭취하는 제품들로 만드는 체험 사례가 그들 사업의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비전을 가지고 후속 관리를 하시면 누구에게나 타이밍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아이에게 바이오메가가 황금 동아줄이 된 것처럼 저희 가족에게 황금 동아줄은 바로 유산화입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